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무난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도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좋은 모습들을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역시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도 괜찮았고 또 플랫폼 게임 주들도 이제 괜찮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총 비중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흐름상 명분상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주도 업종인 2차 전지가 조금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하고 이제 오늘은 또 셀트론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나왔죠. 그 셀트론이 이제 조회 공시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M&A를 고려 중이라는 것들 인정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의 이제 5조 원 가량의 어떤 M&A가 성사될지 여부가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복귀가 결국은 이 엄청난 또 인수합병전에 대한 참여 그리고 이제 그 승부사적인 어떤 기질 이런 것들 통해서 셀트론 그룹이 최근에 조금 성장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었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장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퍼포먼스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러진 못하겠지만 이런 인수를 통해서 향후 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또 힘을 더할 수 있는 또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 박스터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총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한 26조 약 2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작지 않은 이제 그런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왜 인수를 하려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고요.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1.2% 상승했고요. 2416포인트. 거래대금이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런 이제 느낌은 아니고 7.7조니까요. 그냥 어제 이제 미국장이 이제 좋았고 또 최근에 이제 은행 관련된 악재, 매크로 이슈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FMC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죠. 시장이 어느 정도 압축적으로 25bp든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변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종목별 또 업종별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역시나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했죠. 1.3% 813포인트. 역시나 중요한 건 이제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대금이 이제 늘어나고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지수 위치를 보면 개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구간 지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손들은 지금 코스닥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제 큰 손들이 이제 결국 이제 움직임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지금 현재 코스닥에 있다는 거죠. 2차전지 업종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어떻게 들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100조가 넘고 50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코스닥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들은 움직이고 있다. 수익을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가 670종목, 하락 종목 수가 815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종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어떤 흐름을 내고 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좀 나쁘진 않았는데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2천억, 기관은 1,400억 각각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은 300억대, 기관은 750억대 순매수를 하면서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3,900계약을 순매수해줬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수금, 신용융자잔고 큰 변동사항은 없네요. 47조 그리고 17조 9천억.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이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1.5% 강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유럽의 은행 지수, 유로스톡스 이제 은행 지수가 급격히 반전되는 흐름이 이제 이어졌죠. 그래서 4.7%.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 안에서도 조금 더 이제 매집된 또 준비된 종목들을 또 시세를 또 분출시키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매크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환경이 안정이 돼야 어떤 시세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은행 이슈가 가라앉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국내 이제 주요한 기업들의 시세가 크게 나오는 어떤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좀 상승이 크게 나온 지수가 일본 증시, 니케이 증시가 1.9%, 홍콩도 1.3%, 대만도 1.5% 상승. 대만은 최근에 조정을 거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거의 보시면 조정폭도 작았고 다시 재차 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TSMC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은 사실 뭐 AI 관련된 바람 자체가 트렌디하게 지금 불고 있다 보니까 그쪽 영역의 반도체 또 IT 쪽은 좋은 어떤 분위기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 증시는 0.3% 상승하는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뭐 코스피까지 더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 동향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유로스톡스 은행 지수, 특히나 이제 CS 증권이 이제 뭐 이렇게 또 UBS로 이제 인수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데요. 여기 보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장기 이평선이라 불리는 241, 또 481, 요 라인에서 지지력을 좀 보였죠. 그래서 붕괴되지 않는 흐름을 이제 보이면서 결국 이제 시장의 심리도 급격하게, 특히나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좀 안정된 분위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었던 구간들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은행의 이제 이런 어떤 이슈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든 이제 반영하고 이제 영향을 줄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봉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된 흐름으로 좀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유로스톡스 은행 지수가 이렇게 장기 이평 부근 지지력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국 경제에, 한국 증시까지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거라면 환율 부분이 이러다가 이제 빵 이렇게 막 이런 흐름이 전개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시장에 또 한국 증시, 한국 경제 안에서의 어떤 안정된 기조의 흐름으로 좀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가장 먼저 알려준 어떤 탄강송이 카나리아 같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환율을 일단 어떤 리스크적인 발동이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조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 자체도 그때 하루 정도 이제 크게 좀 이탈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바로 이제 돌리는 흐름이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환율의 안정도도 만들어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도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중기 이평선 요 부근의 지지력이 일단 좀 중요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왜냐면 이제 앞서 작년 같은 경우 10월달 저점, 그리고 올해 1월달 그 저점을 높이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 평선까지 올려친 흐름들은 추세 전환의 어떤 부분을 좀 말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전저점 부분을 깨게 되면 이거는 좀 위험스러울 수 있는데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또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 부근의 지지력을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정말 강하네요.
저점 높이고 여기서도 또 한 번 저점을 높이면서 중기평선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평선 481선이 지금 한 870포인트 정도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뭐 감히 이제 지수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코스닥 증시 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의 어떤 강세 흐름이 여기서 좀 더 이어진다면,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또 이제 셀트리온의 또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사실 거기에 이제 2차전지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강세, 바이오도 어느 정도 조금 기여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요 정도까지 한번 올려주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조심스럽지만 조금 지수적인 흐름을 볼 때 예상되어지고요. 최근에 매크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예상한다고 뭐 어떤 종목을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가 가장 핵심이겠죠. 일단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중심 전략이 지금 가장 뭐 효율적입니다. 우리 계좌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인 어떤 업종이고, 결국 이제 반도체 바이오도 바닥권을 지나고 있고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결국은 클라이막스의 상승 구간이 나오고 좀 단기의 어떤 정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는 이렇게 바닥을 좀 올리면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시세가 이제 2차전지만큼 이렇게 세게 나오는 어떤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계좌 운용에 있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증시의 흐름을 볼 때 어느 정도 좀 전략적인 부분을 짜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이렇게 만들어준 게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업종입니다. 2차전지 업종인데, 이 거래 대금을 만들어낸 수급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메이저 수급이 끌어올려주고, 최근에 개인 수급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이저 수급이 이제 이 많은 이제 들어오는 메이저 수급 자체가 이탈하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도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간적으로 상당 기간을 상승 추세 내지는 위에서 이렇게 뭐 돌리든지 하면서 종목들의 어떤 물량들을 대중에게 넘기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어떤 이제 많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여전히 제가 이제 2차전지 업종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가 이제 순환하면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감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큰 수급 덩어리가 이제 들어온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나가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자금이 장기 투자하는 자금도 아닐 뿐더러 결국 이제 단기의 수급은 어느 정도 증시의 어떤 작동 원리,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이 정도에선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나가고 있구나, 이 여론자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2차전지 업종의 메이저 수급들은 일부 종목들은 분산 단계, 특히나 이제 대중에게 물량을 좀 넘기는 단계로 넘어간 종목들도 몇 종목이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런 단계로 넘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어, 고점이야, 이런 건 이제 아주 이제 시장을 잘 모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여전히 코스닥의 어떤 증시의 흐름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내고 있고, 그걸 이끌고 있는 거는 2차전지고, 2차전지는 지금 더욱더 지금 큰 손의 메이저 자금들이 더 이제 덕지덕지 붙으면서 마지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의 어떤 상승 구간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의 룸이 더 크다. 여기까지 올라온 요 각도보다 더 가파른 각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효율적인 계좌 운용은 2차전지 업종 중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업종의 이제 지수 흐름도 2차전지 업종이 3.4%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이 정배열의 흐름을 뭐 이제 좀 이해되실 겁니다. 정배열 흐름을 내면서 장기 평선에 이 부분들을 돌파하고 매물을 흡수한 종목이든 업종이든 지수든 결국은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추세는 상승 추세를 내기 때문에 조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와, 뭐 하루 만에 막 8% 빠지고 막 10% 빠지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가장 세게 조정을 만들어내는 게 성장주들의 이제 상승 추세 속에서 갑작스럽게 만드는 이제 조정 시 그런 형태가 주로 만들어져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제 뭐 반도체 이제 뭐 OLED 그리고 바이오 막 이런 것들 바톤 터치하면서 이제 강세장을 펼쳤는데 반도체도 올라가다가 이제 가장 세게 조정받을 때 막 엄청났죠. 또 이제 OLED 관련주들도 뭐 조정받을 때 막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지게 가격적으로 세게 받아요. 한 며칠 상간에. 거기서 이제 확 들어올리는 종목들은 더 이제 시세를 더 크게 분출했던 그런 것들. 반도체, 뭐 IT 종목들. 바이오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만큼 조정 시 세게 받고 더 막 세게 막 이렇게 더 치는. 그래서 결국 이제 고공권 또 고점의 패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도력을 보였던 종목들에서 나타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좀 보수적이고 조심하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구간일 텐데요. 그런 구간이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히 이제 와, 이 너무 세게 빠졌는데 이래가지고 이 섹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는 비관론에 휩싸이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의 작동 원리는 수급이 만들어내죠. 결국은 장기적인 추세는 이제 실적과 이제 성장 트렌드가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어떤 트렌드를 보이다가 어떤 시세를 세게 만들어내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적인 어떤 작동 원리 메커니즘 이런 것들 통해서 시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2차전지 기업들을 분석할 때 장기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에서의 대응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데 그냥 뭐 가져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죠. 왜냐하면 미리 5년치의 실적을 당겨가지고 1년 만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5년 동안 그냥 조정받는 거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2차전지 많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뭐 올해 실적 대비해서 60배, 70배, 뭐 100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 대비해서는 뭐 30배로 내려온다 이러면서 내후년에는 뭐 한 20배로 내려온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평가 아니냐. 뭐 20년 내다볼 때. 하지만 그동안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예상했던 실적이 전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되다든지 시간적으로 지연되다든지 이연된다든지 이거 정확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분 삼아서 주가 상승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항상 뭐든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제 미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끌고 와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모두 이제 모두 다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세는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시세는 결국은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어떤 전략들을 조금 세밀하게 짜면서 가는 게 좋다. 예. 이제 그 조정 기간 동안 웬만한 투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물량을 털리거나 팔거나 하거든요. 예. 그 이제 끝까지 2차 전지를 지난 한 5년 동안 무조건 홀딩해가지고 왔던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근데 그런 투자자가 많진 않습니다. 그만큼 한 2년만 조정받아도 반토막에 막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사실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도 LNF도 고점 대비 막 3분의 1 토막씩 났단 말이에요. 조정받을 때. 그런 구간을 견뎠던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은 거는 정말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2차전지 업종에 상당한 이런 어떤 강세, 이런 어떤 랠리 파동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멘탈상 좋고 또 수익 실현을 통해서 또 나중에 그 낮은 어떤 주가 단계 또 왔을 때 그럴 때 또 물량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업종 지수를 보시면 제가 빨갛게 이제 그어놨죠. 굵은 선으로. 이 업종 지수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이제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불식되고 또 이제 FMC에서의 이제 금리 결정까지 지나게 되면 이 신고가 흐름을 타진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이 2차전지 업종 지수의 지수 말입니다. 지수에 대한 신고가 흐름이 어느 정도 베팅이 들어갔다. 큰 손들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흐름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중심의 효율적인 계좌 운영이 지금은 좀 필요할 때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역시는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또 반도체 업종이 최근에 이제 업황도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의거해서 지금 조금씩 바닥권에서 수급들이 좀 세게 붙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에서 이제 이익 실현하는 어떤 수급들은 반도체 업종으로 대부분 많이 이동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바이오 쪽 일부 종목도 가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지금 조금 더 굳지 있는 자금들 수급들이 좀 이동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바이오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메이저 측에서도 예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은행의 사태를 보시면 이런 어떤 바이오 기업들 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향후 좀 파산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메이저 스마트 머니 쪽에서도 어쨌든 바이오 쪽으로 자금을 대거 집행하는 건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도체 쪽으로 일부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메인이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준비를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메이저 수급에서 보여지고 있는 패턴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종목별 흐름을 한번 오늘 수급보다는 이제 종목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1.3%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상승했죠. 3.9%. 전 저점을 깨지 않은 게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반도체 업종의 센티를 SK하이닉스가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띄었던 것 같고요. 이게 강세로 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센티상 좋게 만드는 흐름을 전개시켜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는데요. 2차전지가 이제 도드라지게 좋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시총 130조짜리가 오늘 거의 5% 상승했다는 거는 이제 2차전지 센티를 상당히 좋게 만드는 역할을 이제 주도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큰 구찌의 기업이 이렇게 또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시총, 중소형 주단의 시총의 종목들이 용기를 얻죠. 준비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매집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20%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뭐 2차전지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시총을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삼성 SDI의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또 우상향의 기조, 또 뭐 장기 중기 이평선이 다소 이렇게 좀 우상향 정배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이게 붕괴되거나 꺾이거나 역배열로 다시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다시 또 조정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붕괴된다든지 하는 흐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시세 분출하는데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뭐 2차전지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 업종이 지금 현재 없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도 한정된 수급이 2차전지에 오롯이 좀 집중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전지대니까요. 불확실한 것도 없고 실적도 막 뭐랄까 50%씩 연평균 막 이상 증가하고 있고, 각국의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은 명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안 그러면 지구가 죽는데, 최근에 다큐 몇 개를 봤는데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탄소 제로 정책, 지금 전기차의 시대는 더 빠르게 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확실성에 의거한 어떤 업종이자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이저의 수급들 입장에서도 불확실한 다른 것들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이쪽에서 놀겠다, 이런 어떤 심리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많은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보시면 일단 양극재 기업들이 가장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주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같은 기업은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 쇼커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붙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단에서도 뭐 공매도 죽이기 차원의 어떤 합심을 보이는 어떤 모습들도 좀 띄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늘은 또 LNF도 5% 상승하면서 이 강세 기조에 또 힘을 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2% 상승으로 굉장히 견조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 주도력을 뺏기지 않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뭐 대조전자재료, 뭐 나노시전자 이런 것들은 좀 강세를 상대적으로 좀 높이지 못했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박, 전해질, 분리막 같이 지금 조금 아랫단계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메리트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또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LG머티리얼즈가 오늘 6%, SKC 5%, 솔루스 첨단소에도 3% 강세를 보였고요. 엔캠, 전해질 쪽이죠. 첨보도 1.7%, 동아기업도 3%, SK하이테크놀로지 분리막 쪽도 4%. 폐배터리 쪽에서 이제 넘버원 기업이죠. 성일하이텍 4% 강세인데요. 이 리포트 하나 좀 보죠. DS증권 리포팅인데요. 수직 계열화와 해외 선도 진출의 프리미엄이다. 사실 이제 이 셀 기업들이 지분 투자한 회사는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최근에 뭐 사마, 알미룸 같은 기업이 LG엔솔의 어떤 지분 투자, 뭐 작년 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메리트를,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는데요. 성일하이텍도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주요 주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혈맹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확실한 성장을 이제 끼고 또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IRA, 또 유럽의 CRMA 등 지역별로 역내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산업 머티플이 상향된 영향을 가지면서 목표가 상향, 순이익도 높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은 전처리, 습식 재료 내 PLU 체인을 가지고 있고 해외 전처리 공정을 하는 법인을 먼저 진출하여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 중인 바, 리사이클 내에서 탑픽을 유지한다. 리사이클 최선호주로 DS증권에서는 이제 성일하이텍을 꼽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전년 수준, 내년에는 매출액이 61%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내년 실적이 퍼포먼스를 낼 거라는 걸로
지금 주가는 좀 반영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유럽, 한국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자급파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사이클 산업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관련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우선 배터리 매입 경쟁이 늘 것으로 추정되기에 전처리, 습식 재련의 밸류체인 확보, 구리 등 양극재외 소재 모듈 팩단에서 추가 부산물 확보도 수익성 방어에 중요하다. 폐배터리가 자원으로 간주되면서 권역별 배터리 스크랩, 블랙파우더의 반출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여부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성일하이텍은 전처리 공정인 리사이클 파크를 유럽에 진출한 상황이고 미국에도 진행 중이다. 각 지역의 리사이클 의무 사용 비중이 성일하이텍의 협상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 퍼밸류에이션 28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죠.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미래세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에서 시장 예상치 상회할 걸로 전망라는 제목인데요. 어쨌든 아직 1분기가 이제 끝나진 않았지만 상당한 시장 예상 상회를 전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도 대장님 실적이 가장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님이죠. 어쨌든 GM이 IRA 보조금 효과로 신차 출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이고요. 테슬라는 1월 중 진행제였던 글로벌 전 지역 가격 할인 효과가 수요에 연결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이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해서 2분기 영업이익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YY로 200%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생산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 그 부분이 회계 처리 시 추가적인 실적 상향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세인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계 부분에서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또 이제 제품 답변 LFP 이제 선언했죠. 그래서 연중 다수의 또 신규 고객 확보에 따른 수주 잔고 증가 가속화 전망된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도요타라든지 포드, 또 현기차 쪽에 추가 수주 모멘텀은 많은 상황이다. 해서 좋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퍼밸류션은 지금 25년도 한 31배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배터리 대장 왕이죠.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LG엔솔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을 짚어봐야겠죠. 오늘 셀트론이 이제 시세가 이제 크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바닥권에 대한 탈출을 이제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특히나 이제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거의 50% 넘는 상승률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결국 이제 나왔죠. 서정진 명예회장이 움직인다. 셀트론 5조 글로벌 M&A 노린다 해서 이제 복귀한 이유가 이제 드러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영 복귀를 결정해서 결국 이제 M&A를 진두지휘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표면 위로 올라온 셈이죠. 약 5조 원 규모의 글로벌 M&A에 도전한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셀트론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 오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M&A는요. M&A는 결국은 오너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로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숫자를 보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오너였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오너였기 때문에 수조 원씩 매년 이제 캐펙스가 들어가야 되고, 또 시클리컬하게 반도체 가격이 변동하는 그 흐름 속에서도 메모리의 중요도가 미래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오너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M&A는 결국 이제 오너가 가장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제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부,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기사화됐는데, 회사 측에서도 이제 결정된 건 없다, 검토한 바는 있지만, 그래서 인정한 거죠. 예. 사실상 박스터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 부문 인수전 참여를 인정한 셈이다. 거래 규모는 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낮은 주가, 낮은 가치의 구간에 있죠. 이 박스터 인터내셔널도요, 지금 신장 투석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한 26조 정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작년 들어서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만큼 이제 매크로 영향도 받았고, 실적도 좀 둔화하면서 결국은 주가가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M&A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또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평가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이죠, 거의만. 예,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M&A는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거라는 거를 지금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제 국내 최대 이제 M&A 규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박스터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이제 투석 이제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세계 이제 글로벌 이제 50개국의 생산 시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셀트론이 인수 검토 배경으로 이제 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기업이 매물로 지금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 부문들을. 박스터가 이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셀트론이 이제 이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 바이오시밀러 생산 및 물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셀트론이 생산한 이제 원료 의약품을 박스터가 주사 제형의 완제 의약품으로 생산하는 구조. 그래서 이제 인수 시너지가 기대되는 대목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경영 복귀가 이 M&A 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오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결국 오너 경영은 빠른 의사 결정이죠. 예, 그래서 명예회장의 이제 리더십의 산물이다. 박스터 이제 인수전 참여는. 그리고 이제 셀트론은 지금 굉장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고요. 결국 이제 시밀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자체도 이제 둔화한 거를 우리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M&A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M&A로서 이제 빅팜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이 셀트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M&A 행보를 해야 될 시점이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많은 기업들이 최악의 센티멘탈과 주가 수준, 밸류 수준을 받고 있는 지금이 결국은 헐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자 타이밍이라고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경영 복귀 자체가 결국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된 게 조금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참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한다는데 주가가 왜 이리 튀지? 셀트론 제약 같은 거. 결국은 이런 M&A를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수급은 돈은 먼저 움직인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스터 인터내셔널 회사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바이오 제약 솔루션 사업이라 해서 보시면 제형이라든지 이런 제조 관련된 멸균 주사제 제형 및 충진 마감, 임상에서 상용 규모의 사전 충전 주사기, 이렇게 이제 원료 이제 의약품을 보내면 이거를 이제 제품화하는 그런 단계 제조 시설들을 전 세계에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90년 이상의 이제 전문 지식, 또 전 세계 규제 기관과의 또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셀트론이 해나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제품들, 신제품들, 특히나 이제 ADC에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ADC 또 백신을 비롯한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까지 다룰 수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보시면 제조 시설의 위치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뭐 북미 쪽, 유럽 쪽, 아시아 지역 해서 이걸 한 방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전이 뭐 비싸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베팅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 인수전에 참여하고 이제 예상되는 그런 기업 중에 서머핏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빅팜이죠. 쟁쟁한 이런 승부를 펼치게 될 것 같고, 인수하게 되면 큰 또 이제 성장 동력의 모멘텀으로 사물공산이 커 보입니다. 최근 이제 기사 찾아보니까요, 박스터 이 회사가 좀 어려워서 여러 어떤 핵심 사업부를 이제 분사를 한다고 하고, 또 이제 한국 법인도 직원들 희망 퇴직에 착수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박스터가 핵심 사업부인 신장 사업부를 분사한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부를 독립시켜 사모펀드에 매각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여파로 한국 법인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글로벌 매크로 환경 자체도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살아남는데 주안점을 좀 두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장 케어 및 급성치료 유닛을 분사해 새롭게 상장시키겠다 해서 나머지들은 조금 스핀오프 이제 분사 또 매각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가겠다. 최근에 이제 뭐 경쟁사들이 많이 좀 쫓아오고 점유율이 또 밀리면서 어쨌든 확실한 사업부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운 좋게 셀트론의 또 레이더망에 걸려든 그 전 세계 또 의약품 이제 생산 시설 50개국의 그런 시설을 또 매각하는 이런 어떤 기회가 또 펼쳐지게 된 셈이죠. 어쨌든 많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기업들이 주가가 막 이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매각 또 M&A 또 뭐 예를 들면 파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난 것들 보시면 사실 후속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강세 패턴으로 당장 좀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가 1,500억 1위, LG에너지솔루션이 940억 2위, 또 SK하이닉스가 630억.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거를 확연히 좀 볼 수 있네요. 또 카카오, 현대차,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좀 오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매크로 환경이 안정화됐다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특정 섹터가 아니라 지금 다양한 섹터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LG화학, 또 크래프톤, 뭐 이런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니, 리스키한 쪽에 가장 최대치를 갖고 있는 또 게임 플랫폼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다는 것은 결국은 매크로 환경의 안정화를 좀 말해주고 있다. 삼성 SI도 그렇고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그램 LNF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셌고 카카오 게임즈 게임 업종으로 들어왔고 셀트론 제약 96억, 뉴로메카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일부 로봇 관련주는 이제 거의 뭐 고점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또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 1등 기업들 로보티즈도 들어왔고요. 2차전지 뭐 로봇 쪽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정리됐는데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FMC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텐데요. 오늘 새벽에 있을 텐데요. 시장에서 뭐 큰 어떤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는 계속 계절을 살찌우는 전략들을 계속 집행하고 실행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정말 완연하게 봄이네요. 따뜻한 봄인데요. 여러분의 계좌도 따뜻한 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파릇파듯 탄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어나가도록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